자, 이번에는 2장 정권신과 회계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백그라운드 나리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지금 아직까지 기업 재무 관리 쪽으로 가지는 않았고, 그 가기 전에 정권시장 회계 정보가 뭐 어떤 건지를 간단하게 한번 리뷰해 보자라는 겁니다. 회계 원리 들었나요? 배준수 씨. 네, 들었습니다. 어. 정권시장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요? 금융시장론 들었나요? 금융시장로는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어요. 금융시장에서 정권시장에 대해서도 좀 다룰 건데. 그죠? 그래서 그냥 기업 재무 관리하는데 좀 필요한 그냥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그냥 지금 두 개, 지금 정권시장론하고 회계 원리라는 두 과목을 그냥 모아가지고 챕터 하나를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그죠? 근데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겠다는 게 이 챕터의 내용인 것 같다라는 거죠. 그죠? 예. 주식회사에서 정권회사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큰 질문. 그 다음에 재무제표로 주식회사의 상태를 어떻게 요약하느냐 하는 질문에 답하자라는 게 이 챕터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이 보니까 정권시행과 자본조달, 정권시장을 통해서 어떻게 자본조달을 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정권거래를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이 뭐냐면 정권시장과 자본조달입니다. 자, 보니까 금융시장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이 금융시장론에서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그죠? 예. 단기 금융시장과 장기 금융시장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죠. 단기와 장기의 차이는, 변수 씨, 근데 단기와 장기의 차이는, 1년 응? 기준으로 1년 1년, 네. 1년이면, 1년은 단기, 그러니까 1년 이하예요? 아니면 1년 미만이에요? 1년 이하 음. 1년 미만이에요. 네. 근데 방금 했던 제 질문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니 마켓에서 만기를 보면 이런 거예요. 364일? 근데 1년은 얼마예요? 365일이잖아. 그러니까 365일짜리 그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는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그냥 1년도 단기 금융시장인데 1년 이하인데 그렇지만 뭐 그냥 1년인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크게 지금 제가 했던 질문이 그렇게 의미 있는 질문은 사실 아닌 거죠. 여하튼 뭐야? 중요한 건 뭐예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길면 장기, 작으면 단기 이런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단기 금융시장을 그 영어로는 뭐냐? 마니 마켓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용어죠, 그죠? 마니 하니까 돈이잖아. 그게 돈 시장이잖아. 그죠? 근데 마니 마켓이라고 하면 단기 금융시장을 번역하면 좋아요. 어떤 사람은 자금 시장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는 어떤 사람은 통화시장 또는 화폐시장을 번역하는 사람인데 통화시장, 화폐시장 굉장히 잘못된 번역인 것 같고 자금 시장도 별로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고 단기 금융시장의 번역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장기 금융시장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보통 영어로 캐피탈 마켓이라고 이야기해요. 캐피탈 마켓. 그죠? 그러니까 자본시장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한 한국어 번역일 수도 있겠네요. 1년 이상. 그죠? 예. 어, 이 돈을 장기로 금융시장은 사실 뭐냐면 장기 자본시장 또는 증권시장도 있고, 그 다음 또 뭐 더 있어요. 은행을 통해서 대출하는 시장도 있죠. 그게 전부 다 장기 금융시장이고, 그 중에 정권을 통해 가지고 되는 시장을 보고 자본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정권시장이라는 번역도 장기금융시장하고는 좀 약간 좀 벗어나는데, 왜냐하면 마니마켓에서도 정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권시장은 마니마켓하고 자본시장을 총괄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권시장이라고 지금 적혀 있는 것도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장기금융시장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본시장을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또는 장기금융시장 하면 장기금융시장 안에 자본시장과 뭐예요? 장기 대출시장이 있는 거죠. 그죠? 예. 어, 이제 자본시장이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이 있다는 거지. 발행시장은 뭐예요?
최초로 정권을 발행해가지고 자본을 조달하는 시장이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정권을 망까지 안 갖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으니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만든 게 뭐냐면 유통시장이고, 그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만들어진 것도 굉장히 혁신이에요. 주식회사가 만들어진 것도 혁신이지만 주식시장이 만들어진 것도 대단한 금융혁신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건 만기가 없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내 이 주식에 투자했다가 돈을 회수를 하고 싶은 일이 벌어질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만약 유통시장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유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 주식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이 주식을 사고 싶은 딴 사람한테 팔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로 내 돈이 묶이는 게 아니니까 내가 여기에 기꺼이 투자하겠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소액을 십시일반으로 그에게 자본 조달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졌을 테니까 주식시장도 상당히 이 금융혁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조직화된 시장이 있고 조직화되지 않은 그냥 시장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걸 보고 장내시장, 장외시장.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주식 거래소를 생각하면 되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그냥 길거리에서 뭔가 정권을 사고 팔고 있는 시장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 대략 내용이 되겠네요. 주식은 기업 소유권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정서로서 30분 되면 좀 콜 해주세요. 자기 자본을 분할한 조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그 기업 소유권의 일부분을 샀으니까 제가 주식 투자를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회사에 뭔가 지배주주가 있는데 지배주주하고 내 동업의 의사결정을 한 거다. 그죠? 근데 뭐 사실 동업했다고 해서 동업자 말도 안 듣는 거 아니야. 말하자면. 나의 지분은 소액 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동업 의사결정이라는 의사결정의 의미가 굉장히 퇴색된 거죠. 그죠? 근데 그 투자 대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주식을 그냥 사고 팔고 하는 종이 조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식 투자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내가 이 회사에 영원히 동업으로 의사결정한 것처럼 이 회사 주식 투자를 하면 그러면 손해를 안 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 이야기는 뭡니까 실제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주식 투자할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이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소유권의 일부분이다라는 게. 그죠? 예. 여하튼 뭐냐면 소유권을 쪼개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아주 적은 금액으로 기업 소유권을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비슷한 아이디어가 지금 있는 게 뭐냐면 조각 투자인 거죠. 조각 투자가 뭔지는 아세요? 그냥 뭐 안다 모른다 또는 잘 모른다 뭐 어느 정도 들어봤다 뭐 그냥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면. 네,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냥 넘어갑니다. 예. 그 다음에 소점 투자는 들어봤어요? 네, 들어왔습니다. 그 주식을 한 주를 사는 게 아니고 뭐야? 10분의 1, 서너 원씩 살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죠? 예,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금융 혁신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원래 이 주식을 분할한다라는 그 아이디어를 가져온 거죠. 그죠? 금융 혁신의 아이디어를 가져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기업들은 정금 거래소를 통해서 자본을 조달하고 있고요. 그죠? 예. 정권거래소는 기업을 상장시키고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 제도를 만들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대표적인 예가 한국거래소인 거죠. 그죠? 한국거래소 KRX는 뭐예요? 주식도 거래하고 있지만 채권도 거래하고 있고요. 파생 상품도 거래하고 있고요. 금도 거래하고 있고요. 탄소 배출권도 거래하고 있고 뭐 온갖 것들을 지금 거래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정권만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요게 주식입니다. 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견본이네요. 그죠? 예. 여기 보니까 일주권 적혀 있으니까 요거는 주식 하나네요. 그죠? 한 주. 근데 그거의 액면 가격은 얼마냐면 5천 원이에요. 그죠? 이 회사의 이름은 뭐냐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고요. 발행 연월일은 1967년 12월 29일이네요. 요 견본은. 그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주식의 총액은, 총 주식수는 뭐예요? 8천만 주. 이 당시에는 주식수가 8천만 주. 그 다음에 금액은 액면이 5천 원. 그죠? 그 다음에 종류는 뭐냐? 김형식 보통 주식이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요 주식 뒷면에 내 이름을 적으면 그러면 내가 소유자이고 내가 이 주식을 딴 사람한테 주면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을 다시 또 적고 이렇게 해서 이름을 적은 사람이 이고요. 그 다음에 이름 적고 나서 주주명부에다 이름을 적으라라는 거죠. 지금은 김형식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나라 주식이 뭐로 바뀌었어요? 그 정권예탁원에 전자적으로 내 이름을 기록을 안 하죠. 제가 현대나무 주식 한 주 샀다고 해가지고 제 이름을 지금 정권예탁원에 이름을 적어 놓는 게 아니에요. 정권예탁원에는 어떻게 적혀 있냐면 삼성증권이 갖고 있는 주식이 100만 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죠? 삼성증권의 컴퓨터에 뭐냐면 그 주식 중에 한 주가 삼성전자 한 주가 정제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제가 제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정권예탁원에 가서 소유권을 주장하면 안 되고 어디 가서 삼성증권에 가가지고 삼성증권이 우리가 예탁하고 있는 그 주식 중에 한 주는 정제만 거야라고 이야기해야지 비로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대표이사는 정세영 회장이었네요. 그죠? 돌아가셨죠, 이 양반도.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축구협회 회장의 아버지, 정몽규 아버지. 원래는 이 양반이 그 형한테 이 현대자동차의 경영권을 위임받아가지고 현대자동차를 키워놨는데, 그죠? 이 정몽구 회장이 다 빼앗아간 거잖아. 빼앗아가면서 큰형이 너는 현대산업개발을 가져가라 해가 현대산업개발로 간 거죠, 그죠? 정세 회장 훌륭한 것 같은데 그 아들은 별로 짜들어 훌륭하진 않은 거지. 뭐 현대산업개발이 최근에 뭐 아파트 하나 무너져가지고 또 그것도 문제되고 뭐 문제가 많죠, 그죠? 축구협회도 문제가 많은 것 같고, 그지? 지금 30분 안 됐어요. 네, 아직 28분입니다. 오케이. 요 슬라이드 하나만 합시다. 자, 증권시장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있고요. 발행시장은 최초로 주식을 발행하는 시장. 그죠? 예. 그 최소로 주식을 발행하려면 발행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상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장하면 뭔가 유동성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이 주식의 가치가 늘어나니까 대규모 자본 조달할 때 이제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증권거래소 상장하려면 지분이 분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최초 공모예요. 그러니까 그 새로 추가로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하고 자본 조달하면서 지분이 분산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상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최초 공모하는 게 다름 아닌 상장이에요. 어, 영어로는 IPO인데 IPO가 뭐의 약자냐면 이니셜, 최초 맞죠, 그죠? P, 파브릭, 오프링, 제한한다. 그러니까 파브릭한테 오프링 하니까 그게 공모죠. 그래서 최초 공모입니다. 실제로 자본 조달을 이미 상장돼 있는데 추가로 자본 조달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정자 이렇게 어, 이야기해요. 정자. 영어로는 SEO인데 SEO, Seasoned Equity Offering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정자입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이런 거죠. 도대체 그러면 유통시장은 왜 필요하냐 이런 거죠. 자본 조달도 못 하는데. 유통시장이 왜 존재하냐 이런 거죠. 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